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95명에 600명으로 육박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상황이 악화하면 백신 접종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민생 지원을 위해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당정은 2차 추경 33조 원에 기존 예산 3조 원을 더해서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효과가 수년간 지속할 수 있어서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례 맞는 것보다 화이자 백신과 교차 접종했을 때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2만 명은 넘은 영국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방역 규제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는 8월 초가 되면 신규 감염의 70%가 델타 변이가 될 것이라며 확산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100명 가까이 늘어 595명 발생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560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446명이 확진돼 80%를 차지했습니다. 산발적 감염은 계속돼 전국 17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2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017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11명 늘어 152명이 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35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12,000여 명이 추가돼서 1차 접종 누적은 1,530만 명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11만 2천여 명 늘어 완료 누적은 47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이 안정되지 못하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 감염 사례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방역의 최대 승부처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으로 자율이 확대되지만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7월부터 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으신 분은 한적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민생 지원을 위해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회에서 이 같은 2차 추경안에 기존 예산 3조 원을 더한 36조 원을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백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총 4가지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정이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결국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20%의 경우에는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전국민 지원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300만 명에 대해선 추가 지원금을 줄 방침입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부터 완전한 경제 회복과 또 선도형 경제로서의 구조 대전환을 하반기 경제정책의 양대 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른바 K자형 양극화 문제를 내수 진작책으로 해결하려는 건 통화와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여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4.2%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휘청했던 한국 경제가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확장적인 재정 운용, 즉 약 30조 원대의 돈보따리를 푸는 기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K자형 양극화의 그늘에 있는 경기 민감 소기업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담아 경기 회복의 온기를 경제 전체로 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서 현금성 지원금 등이 포함된 이른바 세 종류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의 대규모 부양책과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확장 재정 정책과 각종 부양책 등의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1,765조 원으로 선진국 평균보다 빠르게 천문학적으로 급증하는 것 등을 감안해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황이어서 통화와 재정정책 간의 엇박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자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있고 또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융 불균형이 그야말로 누적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거시 정책 간의 어떤 엇박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서로 존중해서 조율을 해나가야 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조화롭게 갈 필요는 있지만 이 재정 정책은 재정 정책대로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부터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이라는 양대 목표를 하반기 경제정책의 축으로 삼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면한 K자형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가 될지 그 반대가 될지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9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평가 응시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되는데 신청자 가운데 25세 이상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은 어제 접수를 시작한 9월 모평 신청 인원이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312명이 몰려 1분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155명이 25세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모평의 25세 이상 응시 비율인 22.6%의 2배가 넘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는 올해 9월 모평 신청자의 연령대가 높아진 것은 백신 접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 모평에 응시하는 30, 40대도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네, 기아가 국내 공장에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을 실시합니다. 기아는 다음 달 30일 광명, 화성, 전주 공장의 부속 의원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아는 생산직 직원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만간 백신 접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울산, 아산, 전주 공장에서 부속 의원 의료진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은 다음 달부터 각 사업장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자체 접종에 들어갑니다. 방역당국은 부속 의원 등 사업장 내 의료시설이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귀국할 때 탄 비행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도 취소했습니다. 지난 26일 귀국한 정 장관은 어제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어도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을 포함한 대표단은 귀국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해 여름 폭우 당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는 등 남부지방에서 수해가 심각했는데요. 그 이후 정부는 용역을 줘 수해 원인을 조사했지만 여태껏 중간 보고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신노란 강물에 잠겼습니다. 가족과 집터를 잃었고 농작물과 가축이 수장됐습니다. 지난해 여름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간 수해. 당시 복구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건 바로 피해 원인과 책임 규명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정부 주도의 댐관리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좌초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 등의 발주로 수해 용역사가 선정된 건 12월. 애초 올해 4월이면 나온다던 용역 중간 보고는 여태껏 미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측은 주민과 지역 전문가 참여로 구성된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일반적인 용역과 달리 용역 관리 자체도 전부 조사협의회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사협의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지역 대표 내지 전문가로 구성돼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건 용역사에서 또는 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빨리빨리 수용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올여름 장마를 시작으로 수해가 반복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는 집중호우에도 홍수 조절이 가능하도록 댐 수위를 낮추는 등 수해에 대비했다고 밝혔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여름 제 키만큼 물이 들어찼던 전북 남원시 금지면입니다. 폭우 이튿날 곳곳에 쌓인 소사체와 또 흙탕물 범벅이 된 집들이 모두의 기억 속에 선명한데요. 어렵게 되찾은 이 평온함이 대비 부족으로 깨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겁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조선 한양도성 중심부였던 서울 인사동에서 과학기술의 황금기인 세종대 유물이 무더기로 출토됐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발굴된 한글 금속 활자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인 15세기 중반 활자가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79번지 일대 유적에서 조선 세종대 유물이 무더기로 출토됐습니다. 항아리에 담긴 금속 활자 가운데 이제까지 발굴된 가장 이른 시기에 한글 금속 활자가 나왔습니다. 15세기 중반 훈민정음 창제 시기에 사용되던 동국정운식 표기법을 쓴 활자입니다. 또 1434년 세종 때 만들어진 갑인자로 추정되는 한자 금속 활자도 처음 출토됐습니다. 1450년경인 구텐베르크의 인쇄 시기보다 앞선 시기 제작된 갑인자는 아름답고 균형이 잘 잡혀서 금속 활자의 정수로 꼽힙니다. 유적에서는 또 조선 전기 자동 물시계의 금속 파편이 처음 나왔습니다. 세종 때 만든 옥루 혹은 중종 때 다시 제작된 자경루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때 만든 독자적인 주 야간 천문 시계인 일성 정시의 파편도 처음 출토됐습니다. 유물들은 함께 발굴된 총통에 새겨진 제작 연도로 미뤄서 선조 때인 1588년 이후에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정한 크기의 파편으로 잘린 것으로 미뤄서 녹여서 재활용하기 위해 묻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활자는 1600여 점에 이르러 책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활자의 실물이 추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BTS 노래 버터가 미국 빌보드 핫백에서 5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달 내내 핫백 정상을 장악하면서 올해 서머송 자리까지 굳히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버터가 5주째에도 빌보드 핫백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달 21일 발매 뒤 곧바로 이달 2일 정상에 오른 데 이어 6월 내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빌보드 핫백 역사상 발매하자마자 1위로 데뷔한 곡은 54곡. 이 가운데 5주 연속 자리를 지킨 건 버터를 포함해 11곡이 전부입니다. BTS는 지난해 9월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모두 4곡을 핫백 1위에 올렸고 횟수로 치면 10번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버터를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음원 다운로드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더군다나 스트리밍이나 라디오 방송까지 갈수록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대중적인 인기가 오르고 있다는 의미여서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차트 순위를 집계하는 요소들 가운데 판매량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이 방송 횟수까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동안 강세를 유지할 거라고. BTS는 다음 주 버터 CD를 발매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신곡도 수록돼 있습니다. 신곡까지 핫백 순위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데다 두 곡 모두 톱10에 진입하는 진기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BTS 새 앨범을 위해 곡을 썼다고 밝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BTS는 2년 전에도 에드 시런의 곡을 앨범에 담았고 이 곡으로 팝 가수 라우브와 컬래버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버터로 시작된 BTS 열풍,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메신저 리보액산 계열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예방 효과가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의 면역학자 알리 엘레베디가 이끈 연구진은 현지 시간 28일 이런 내용의 논문을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에 접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현재 형태에서 아주 크게 진화하지 않는 이상 면역 효과의 연장 강화를 위한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걸렸다가 나은 뒤 백신까지 맞은 접종자들은 평생 면역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논문에 담겼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교차 접종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2회 맞는 것보다 면역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코로나19 관련 연구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각각 2회 접종 효과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항체 반응은 화이자 2회가 가장 컸고 면역세포 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화이자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화이자를 맞는 것이 화이자를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할 때보다 항체 반응과 면역세포 반응이 모두 컸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영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을 훌쩍 넘으면서 5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 등 영국 당국자들은 코로나19 규제 해제는 예정대로 다음 달 19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28일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이 22,868명으로 1월 30일 이래 약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간 합계는 11만 6,287명으로 직전 같은 기간 대비 70% 늘었습니다. 이날 사망은 3명에 그쳤지만 7일간 합계는 122명으로 역시 6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7월 19일로 예정된 방역 규제 해제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We're very likely to be in a position on July the 19th to say that really is the terminus and we can go back to life as it was before COVID. 앞서 신임 보건장관인 사지드 자비드는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것이 절대 우선 과제라고 말해서 데이터를 무시하고 날짜에 집착하는 듯하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ECDC is telling us that 70% of the new infections are projected to be due to this variant in Europe by early August. 쉬나스 부위원장은 추가적인 제한 완화가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의 상당한 증가와 함께 입원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국 런던 웸블리 구장에서 많은 관중이 입장한 가운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과 결승전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복원한 이스라엘이
출국자에게 코로나19 위험국 회피 서약을 받기로 했다고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16세 이상 출국자는 의무적으로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위험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인도,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러시아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은 인도발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변이 유입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취해집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8일 브리핑에서 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참석할 계획이 없지만 분명히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미국 정부 대표로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참석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질 여사가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열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나 지난 11일부터 13일 영국 코널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도쿄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지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현지 시간 28일 오는 2050년까지 EU에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유럽 기후법을 채택했습니다.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지난 4월 이 법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다만 불가리아는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권했습니다. 유럽 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제주를 시작으로 역대 가장 늦은 지각장마가 시작됩니다. 작년 기록적인 폭우와 잦은 태풍으로 피해가 컸던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학 개론에서 장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